여러분 안녕하세요. 2030 투자마이트 진유입니다. 2월 1일 미국 증시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QQQ, 금,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팔란티어, ARKX, 유나이티드 헬스, 아마존, 일라릴리, ITA 영상에서 먼저 확인해 볼 거고, 여기 별표 쳐져 있는 부분은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번에 많이 폭락한 은, URA, 마이크로소프트, AMD, 구글, 아이렌, 아마존, 마이크론 이렇게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QQQ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QQQ 지금 하늘색 상승 추세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가 결국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1월 30일에 이제 연준 의장이 드디어 지명이 됐습니다.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고, 이 사람은 좀 강경파인 사람으로 금리 인하를 바로 해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빈 워시 관련해서 다음 주는 시장이 좀 더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상승 추세를 끌어올리려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빅테크들 실적이 잘 나와야 끌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상으로는 사실 고점 대비 2%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비중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5%나 혹은 10% 정도 빠졌을 때 크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금 보겠습니다. 금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금요일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25% 상승한 것 치고는 아직까지 올해도 10%의 수익률이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상승했던 부분이 거의 RSI 90 부근으로 매우 감매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종목은 급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걸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해 두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금이 이제 시즌이 끝났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떻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416이나 405 이쯤 와서는 한 번씩 모아가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은 어쨌든 포트폴리오 분배하기에도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했고, 실적 발표 직후에는 2% 상승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로 그 당일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3% 정도면 아주 무난히 흘러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스페이스X, XAI, 테슬라 이제 합병할 수 있다는 뉴스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430 위에서 그래도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요 470, 430 박스권 사이에 들어와서 요 구간에서 또 횡보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0은 머스크 평단이기 때문에 이때는 테슬라 아직 AI, 우주, 로보택시 올해 계속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또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20, 410 부분 와도 한 번씩 모아가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살짝 리스크가 있다면 지금 앱스타인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관련이 있다는 뉴스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가 조정받을 확률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테슬라가 430 안전하게 안착하면은 또 다시 470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실적 발표 전에도 계속 좋은 흐름으로 기관들이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뉴스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적 발표 잘 나와주면서 이제 메타는 AI 옥석 가리기 통과했다. AI 투자 계속 많이 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 문제 없었다. 그래서 다시 여기 600까지 하락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만 좋으면 이제 그대로 신고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704 깨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으신 분들은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10%나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매수 구간 왔어서 다시 금요일에는 살짝 눌렸다가 그래도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드디어 H200 중국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 더 좋아질 예정이고, 그리고 좋게 생각하는 거는 지난주에 시장에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190 위에서 마무리를 했다는 게 저는 그래도 좋게 보입니다. 지금 180에서 190 박스권을 지금 121일 동안 했거든요. 거의 4개월 동안 박스권이었는데 어쨌든 190 위에 한번 안착해 주어서 다시 195까지 보고 195 뚫으면 다시 신고가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주 테마가 피지컬 AI인데 엔비디아는 그 피지컬 AI 선두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할 만한 기업 아니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거의 6개월 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몰락하면서 이제 같이 소프트웨어로 묶여있는 팔란티어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뭐 팔란티어 기업 관련해서는 안 좋은 뉴스가 없었고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200일 부근까지 왔었는데 바로 1차 지지선 151까지 붕괴하면서 이제 이전 저점인 146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안 좋으면은 밑으로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실적이 잘 안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라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그래도 저가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135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그때는 더 길게 봐야 된다. 한 1년, 2년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135 손절 라인으로 잡고 아래로 7%, 위로 15%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요 145 깨게 되면은 또 아주 리스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손절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RKX 보겠습니다. 우주 관련해서 1월보다는 많이 지금 관심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달 전 주식으로 회귀를 했고 이때 감매수였기 때문에 지금 32까지는 우선 기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32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31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는 30까지는 더 볼 수 있고 마이너스 5% 정도 하방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2026년은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다. 대신 이제 30이 깨지면은 조금 익절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20%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일전에 갭 상승한 부분인 270 부분까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전에도 이 메디케어 지급의 동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바로 나온 다음에 실적 발표여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할지 설명을 해줬어야 됐는데 실적도 안 좋았고 그것도 잘 설명을 못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핏이 한 300 정도에 매수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버핏도 물린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그래도 다른 저점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로 변환하고 있었는데 이런 정책이 나가버리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가치주라서 뭐 저점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올해 주도주는 아니라서 큰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기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도 실적 잘 안 나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한다면 220불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실적 발표 때 하락하더라도 아마존은 올해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2026년에 AI, 로봇, 우주 세 가지 모멘텀 다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대신 실적 발표 리스크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 저번 주에 상승 추세 맞고 떨어졌다라고 공유 드렸었고 그 다음 이제 1차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해 준다면 이렇게 상승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 하면 982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982 깨지면 그 다음은 860이거든요. 860이면 12%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982 깨질 때는 비중 축소를 꼭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먹는 비만약 출시할 때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A 보겠습니다. ITA 지정학 이슈 해지용 ETF로 좋은 ETF고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 정도는 더 하락할 여력이 남아있고 지금 이때는 감매수 부근이라고 기다리자고 했고 결국 기다리니까 230까지 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밑에 마이너스 5% 정도이기 때문에 모아가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지정학 이슈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ITA도 관심 받을 확률 충분히 높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또 멤버십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텔레그램 참고하시면 좀 더 투자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